혹시 지금 사는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혹은 과거에 사기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미움받을 용기의 철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마음 편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가 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가난한 멘탈은 완전히 부서질 테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프로이트의 원인론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가 생겼다는 믿음이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자가 못 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망했다. 인과관계가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정반대인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돈 쓰는 게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돈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가 불만족스럽긴 해도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익숙한 불행이 더 편하니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배워.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해. 이건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만약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겨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 핑계가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당신은 일부러 가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사실 타인과의 비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이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건전한 열등감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은 독입니다. 내 친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데, 동기 누구는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데, 이 비교가 당신의 투자를 망칩니다. 세상을 경쟁터로 보면 타인은 모두 적이 됩니다. 내가 이기려면 남을 짓밟아야 하죠.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결국 타인이 나에게 주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적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왜 명품을 사고 무리해서 좋은 차를 탈까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남들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당신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통장은 텅텅 비어가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남들이 비웃을지 말지는 그들의 과제입니다. 당신의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오직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의 시선, 질투, 비난을 감수하고 내 길을 갈 용기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멋대로만 살면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행복과 부는 타자 공원에서 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버는 원리도 같습니다.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헌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일이 즐거워지고 결과적으로 돈은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우러러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건 수직관계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모든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로 보라고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더 위대한 건 아닙니다. 그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상사에게, 투자자에게, 혹은 돈 많은 지인에게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수평관계를 맺을 용기가 있다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하고 돈도 나를 따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해야지. 10억 모으면 여행 가야지. 하지만 인생은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찰나를 진지하게 춤추듯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투자 계획, 완벽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조난당했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등반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세요. 평범해질 용기를 가지세요. 꼭 일론 머스크가 되어야 성공한 인생일까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다가 좌절하지 말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쌓아가세요. 그 평범함이 모여 비범한 분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입니다. 60점짜리 나를 100점이라고 속이지 말고 60점인 나를 인정하고 어떻게 61점으로 만들지를 고민하세요. 긍정적 포기가 아닌 발전을 위한 긍정입니다. 사기당할까봐 아무도 못 믿겠다고요? 조건 없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물론 배신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배신조차 타인의 과제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깊은 관계 없이는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은 결국 고립을 부릅니다.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감각을 가지세요. 이것이 부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생에 정해진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피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시련을 딛고 일어선 영웅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세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주고 대가를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들의 핑계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것들이 해결되면 진짜로 할 건가요? 둘째, 내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비웃음? 과제를 분리하고 내 길을 가세요. 셋째, 나는 지금 누구에게 공헌하고 있는가? 단순히 월급 루팡을 꿈꾸고 있다면 부자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에, 고객에게 세상에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작별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목적을 가진 나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과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 부족이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세요. 미움받을 용기는 곧 자유로워질 용기이며 행복해질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전히 세상 탓, 남 탓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탈 것인가? 철학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단순히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라면 멈춰라. 하지만 자유를 얻고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싶다면 나아가라. 돈은 자유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되지만 자유를 목적으로 삼으면 돈은 당신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 탓, 나라 탓은 그만합시다. 그런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진 않으니까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책 10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성취감이 모여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만듭니다. 가장 좋은 실행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낙관주의를 지향합니다. 어차피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를 물으세요. 당신이 용기를 내어 변하면 당신 주변도 변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당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달성한 후에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공허감을 느낄 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를 행복으로 만드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세요. 조수석에 앉아 남이 운전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핸들을 쥐는 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책임감과 흥분이 찾아옵니다. 실패는 그저 피드백일 뿐입니다. 아, 이 방법은 아니구나를 배웠으니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실패를 내 존재의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이 바뀔 때까지, 행동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들러 심리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히 용기를 내는 연습입니다. 부자인 척, 행복한 척, 똑똑한 척, 이 무거운 가면들을 벗어 던지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승부할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술자리, 무의미한 수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미움받을 용기는 거절할 용기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 동기는 금방 고갈됩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내적 동기만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만듭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당당하게 불을 향해 걸어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당신의 결심만이 미래를 만듭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핑계의 보호막을 걷어차고 야생으로 나오세요. 당신에겐 변화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미움받을 용기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